이어서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몽골을 국빈 방문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부터 주요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는 정책 주요 행보, 정주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성은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전에 튀르키 앙카라로 출국했죠. 이 대통령의 첫 나토 데뷔 무대이기도 한데요. 사실 전체 일정은 3박 5일이지만 나토에 머무는 시간은 한 1박 2일, 굉장히 좀 짧습니다. 일단 윤 기자님,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일정이 있으면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셨듯이 지난달 G7 순방을 마치고 약 20일 만에 정상 외교 일정이 다시 잡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취임 이후 또 처음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1박 2일 동안 조금은 빡빡하지만 또 효율적인 또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튀르키예 도착 후에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 그리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이죠. 네. 이른바 IP4 국가의 대표들과 소인수 회담을 갖게 됩니다. 이어서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을 하고요. 이번 포럼은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 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을 하면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둘째 날은 이제 방산을 비롯해서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좀 주목해야 될 일정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방산 관련 일정이 될 것 같아요. 방위산업 포럼 그리고 방산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사실 나토라는 게 군사 동맹이기 때문에 말대로 군사 협의체이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격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대서양 동맹 혹은 좀 좁혀서 나토 이 동맹 그 내부에 어떤 균열이 일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더 많이 이제 들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올해 열리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나토에서 점점 발을 빼려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나토에서 철군을 언급하기도 했었고 독일에서 실제로 주도 미군이 한 5,000명 정도 빠지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그랬죠. 했고요. 네. 전투기도 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사실상 유럽의 방위를 책임졌었는데 방위를 이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공백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사라진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국의 방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유럽연합이 유지되는 건 결국은 어디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심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결국은 유럽이 물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동안에 좀 소강 상태에 들었던 전쟁이 지금 나토 정상회담 앞두고 난 다음에 러시아가 키우를 공격한다거나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의 유전시설을, 정유시설을 공격을 해서 한 40% 넘게 파괴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황이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볼 때 그러니까 점점점 격화되는 국제 정세 변화에 맞춰서 나토도 변신이 필요하다. 이런 게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하는 건 왜 터키 앙카라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을까? 이 부분인데 터키가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스스로가 지금 군사 무기를 조달해서 생산하고 책임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5%까지 2035년까지 증액을 한다고는 얘기했지만 생산 능력이 그만큼 따라주지도 못하고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터키는 전략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유럽과 아시아, 중동 사이에 끼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터키가 우리 못지않게 무기를 값싸고 잘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거기도 국방력이 상당하죠.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분쟁에 많이 휩싸여 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검증된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튀르키예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훨씬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튀르키예에서 나토 정상회담을 하고 앞으로 국방비 증액할 때 네. 무기들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네. 것들을 논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